낚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낚시를 할 때 바닥층을 공략하는 분들 만나면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내림 낚시를 한다, 또 나는 슬로프 낚시를 한다, 그렇게 명칭을 보통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표현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그겁니다. 저는 보통 할 때 속구줄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고요. 떡붕어가 197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유입이 됐고요. 이때부터 떡붕어를 잡기 위한 낚시가 구사가 됐는데, 소수의 사람들이 했고 보급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타이완식 낚시가 들어왔죠. 이거는 경기인들을 통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파급이 됐고, 그게 내림낚시라고 이름이 불려지게 됐습니다.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죠. 그때부터 우리나라에서 하는 바닥 낚시는 전통 낚시와 내림 낚시 이렇게 구별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2000년대 초반이죠. 내림 낚시 들어오고 얼마 되지 않아서 내림 낚시에 대한 그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초반에 들어온 낚시가 소개가 되면서 오류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우리 환경에도 안 맞았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하면서 일본식 바닥 낚시죠,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속구줄이라고 불렸습니다. 근데 이때는 속구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고, 저도 처음에 이렇게 배웠습니다. 슬로프 낚시. 그런데 이 슬로프 낚시라고 불린 이유가 있죠. 목줄이 경사진 것을 이용해서 잡는 낚시. 그래서 슬로프 낚시 이렇게 된 거죠. 처음에 내림낚시랑 그 속구줄이가 분명히 다르니까 이제 이름을 다르게 붙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해가 쉽도록 하려니까 슬로프 낚시라는 이름이 생긴 거죠. 당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내림낚시는 극세로 된 톱에다가 저부력에다가 좁은 단차에 그 다음에 집어제가 아랫바늘에 달린다는 거, 이에 반해서 속구줄이는 튜브도 사용하고 바닥층을 공략하지만 중세 튜브까지 썼으니까요. 그 다음에 중부력, 고부력도 사용하고 수심이 깊어요, 상대적으로. 단차는 기본이 6cm 정도였고요. 집어제는 윗바늘. 그래서 개념 자체가 다르니까 이 다른 것을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할까, 거기서 나온 게 뭐냐 하면, 내림은 채비를 최대한 팽팽하게, 그 다음에 수직 정렬 상태로 예민한 입질 포착하고, 이런 형태로 낚시를 하고, 이 속구줄이는 이거랑은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팽팽하지 않고
묵주를 경사지게 만들어 가지고 먹기 편하게 이렇게 하니까 이 경사지게라는 말 때문에 슬로프 낚시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일본에서 들어온 낚시인데 이 이름이 슬로프라고 붙게 된 것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일본 사람들은 모르는 이름이고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죠. 이게 미국 낚시도 아닌데 그렇게 이름이 붙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보통 이렇게 많이 그렸었어요. 원줄, 편납,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 슬로프가 치지 않느냐 이렇게. 근데 실제로 물속에 이렇지 않고요. 원줄도 휘어 있고 채비도 뭐 이렇게 있을 때도 있고요. 또 둘 다 이렇게 뉘어진 형태일 수도 있고 이건 다양해요. 그런데 채비의 모양만으로 이것만 가지고 낚시 자체의 이름을 지어버리는 것은 무리수입니다. 이거는 절대 잘한 게 아닙니다. 저는 이 이름 누가 처음부터 썼는지는 모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낚시 이름이 어떤 식으로 정해지는지를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어요. 붕어 낚시, 떡붕어 낚시, 베스 낚시, 쏘가리 낚시. 이거는 대상어에 붙인 이름이죠. 그 다음에 할 때는 떡밥 낚시, 생미끼 낚시, 또 루어 낚시, 인조미끼죠. 이거는 인조미끼 낚시. 이거는 어떤 먹이를 가지고 공략하느냐 이렇게 하고요. 보통 이렇게 이름을 붙이죠. 붙이고 이 둘을 합쳐서 사용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낚시 중에 특별한 채비나 구사법을 가지고 낚시 전체 이름을 붙이진 않고 이때는 기법 혹은 조법 그렇게 보통 하죠. 그래서 뭐 흘림채비, 그 다음에 뭐 제로조법 바다낚시에 있죠. 뭐 이렇게 쓰거나 우리 낚시로 치면 뭐 초이길이 뭐 이런 거 쓸 수 있죠. 이렇게 기법이나 조법 수준으로 이렇게 정의를 좁혀야 되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목줄의 경사를 굳이 줘서 낚시하겠다 그러면 슬로프 상태로 하는 낚시, 그래서 슬로프 낚시라고 붙일 수는 있어요. 근데 물속에서 항상 슬로프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슬로프 낚시라는 것은 채비의 현상에 대한 거지 낚시 전체 이름을 붙일 만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림 낚시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냥 기법이나 조법의 수준이죠. 붕어 낚시, 떡붕어 낚시에서 속꽃줄이 이게 전체 아니잖아요. 기법이 기법. 이것도 기법이에요. 그냥 이거는 기법도 아니에요. 기법이라고 말하기도 그래요. 근데 이것도 이름을 이렇게 붙이면 안 되는 거죠. 그냥 떡밥 낚시죠. 떡밥 낚시 나중에 이름 한번 붙여 볼게요. 이런 것들이죠. 베스 낚시에서
프리리그, 텍사스 리그, 제가 아는 거 몇 개, 다운샷 리그, 이런 거가 사실상 기법이나 조법 같은 거잖아요. 이런 거 가지고 이름, 이걸로 낚시 이름 붙이지 않잖아요. 그냥 베스 낚시, 그러죠. 아니면 루어 낚시 하죠. 그러니까, 슬로프를 가지고 낚시 장르 이름을 처음에 붙이는 분도 그냥 제한적으로 붙였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바닥에 붙이면 슬로프, 내림. 이거는 처음에 붙인 사람과 상관없이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붙이는 장르의 이름일 수가 없어요. 자, 왜 그러면 안 되느냐 하면, 자, 바닥층을 공략을 합니다. 그러면 슬로프 그러면 최소한 이 정도 나오겠죠. 근데 항상 이런 경우가 아니죠. 두 바늘 바닥 낚시에서 아랫바늘이 붙을랑 말랑, 이게 약간 경사, 이런 경우 있어요. 이거는 붙었어요. 얘 슬로프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죠. 얘도 입질 나옵니다. 얘도 먹을 수 있고요. 얘는 슬로프 아니잖아요. 얘만 슬로프 살짝 친 거지. 급경사죠. 스키장 슬로프랑 다르죠. 그래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이걸 다 설명해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기법으로 붙이는 것도 맞지 않아요. 그냥 낚시를 하다가 슬로프를 더 준다, 혹은 경사를 더 준다, 이렇게 붙일 수 있는 바닥 낚시법이죠. 그러니까 이름을 슬로프 낚시라고 붙이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바꾸면 어떻게 하냐. 근데 그렇게 쓰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써본 적 없어요. 제가 처음에 배울 때도 이렇게 안 배웠고, 어느 날부터 바닥층에서 하는 떡붕어 낚시를 다 슬로프 낚시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슬로프 아닌 상태에서도 입질 들어오고, 한 바늘 붙었고 한 바늘 안 붙었는데 안 붙은 거에 입질 들어오면 그 슬로프 낚시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낚시의 이름은 보통 제가 요즘 사용하는 것처럼 붕어 전층, 혹은 떡붕어 대상이니까 떡붕어 낚시, 또 떡붕어, 토종붕어 상관없이 우리가 대상어를 주로 하니까 붕어 낚시,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수심층에 따라서 기법을 사용할 때 바닥층을 공략하면 바닥 낚시, 1m권을 공략하면 미터 낚시, 또 중간층을 공략하면 중간층, 중층 낚시, 이런 정도의 이름을 붙이고, 먹이용에 따라서는 우동 낚시, 떡밥 낚시, 글루텐 낚시, 도로로 낚시, 이렇게 붙일 수 있죠. 일본인들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바닥 낚시, 두 바늘로 하는 바닥 낚시를 언젠가부터 이렇게 불러요. 일본 사람들은 이 받침 발음이 안 돼가지고 바란스 속구질이 하는데, 밸런스를 하든지 바란스를 하든지 밸런스 속구질이라고 불러요. 이 두 바늘의 균형, 이 두 바늘 균형을 가지고 낚시를 하는, 구사를 하니까 밸런스 속구질. 그러니까 기법입니다. 이것도 기법에 들어가는 거겠죠. 그냥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두 바늘 바닥이죠.
우리도 붕어 낚시를 바닥에서만 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그냥 붕어 낚시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붕어 낚시 그러면 바닥 낚시 이렇게 보통 이해를 했잖아요. 일본 사람들도 그렇게 한 거죠. 용어를 사용할 때는 본고장 언어를 쓰든지 용어 사용할 때는 본고장 언어 사용하든지.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뉘앙스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순우리말을 쓰든지. 저는 둘 중에 하나가 맞다고 봐요. 뭐 어줍잖은 한자를 쓴다거나 아니면 이 낚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언어를 영어 같은 거 영어는 되고 일본어는 안 되고 그거 되게 웃긴다고 생각하고 한자는 되는데 일본어는 안 되고 그것도 웃긴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뭐 미국하고 중국은 괜찮고 일본은 안 돼요? 국제 정세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낚시에 그런 걸 갖다 붙이는 것도 되게 우스운 얘기인데 그런 거 가지고 얘기 안 하면 좋겠어요. 짬뽕이 우리말인 줄 알고 쓰시는 분들 많죠. 돈가스도 마찬가지고. 이거 포크 커틀릿 그러지 않잖아요. 짬뽕도 섞어 국수라 그러지 않죠. 근데 이거는 괜찮은데 짬뽕 먹으면서 속꼬치리를 막 욕을 해요. 저는 우리말로 하나씩 바꿔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붕어 전청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이건 우리말 없으니까. 그리고 띠울낚시라는 좋은 표현이 있어서 띠울낚시라고 씁니다. 근데 바닥 낚시라고 쓰는데 토종 붕어를 잡고 전통 낚시를 하는 분들과 구별을 할 때는 저는 그때는 그냥 소쿠찌리라고 씁니다. 구분을 해야 되니까. 다른 이름 붙일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제가 영상 올릴 때도 그냥 바닥 낚시라고 합니다. 붕어 전청 바닥 낚시. 그러면 저는 그게 제일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매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용어들을 그냥 사용하지 않고 의미를 붙여서 쓴다라는 것을 좀 헤아려 주시길 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뭐 다른 용어를 쓸 수 없잖아요. 내림낚시 이렇게 쓸 수도 없잖아요. 실제로 20년 이상 이 낚시를 우리가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말로 용어 정립이 안 됐어요. 그리고 원어 사용도 안 돼요. 베스 낚시에서 텍사스 리그 하든지, 그죠? 총알 아래 바늘 채비. 둘 중에 하나로 가야죠. 지금 우리가 하는 낚시의 원형은 분명히 일본입니다. 이거 부인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뉘앙스를 정확하게 살리려면 우리말로 번역이 안 되는 것은 원어를 쓰고 번역이 되면 우리말로 넘어가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슬로프를 준다. 경사를 준다. 준다 표현 좀 그런데 경사를 만든다. 그렇게 했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 쯔라시를 준다. 쯔라시가 뭔지 저는 예전에 기울기라고 생각했는데 쯔라시를 우리말로 번역하면요 드티다입니다. 드티다. 이거는 무언가를 더하다. 또 여유를 주다. 명사형은 드팀입니다. 자, 줄에다가 여유를 주면 어떻게 돼요? 느슨해지죠.
그게 찌라시. 모양은 그렇게 하면 경사가 지겠죠. 슬로프 형태가 되겠죠. 우리가 그냥 편의상 슬로프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 낚시를 목줄의 경사도 안으로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떡붕어 낚시 바닥 기법이 목줄의 경사도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발생했어요. 실제로 예전에 그랬어요. 낚시는 총체적인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토털 밸런스라고 그러죠. 전체적으로 다 맞아야 되는 거지. 목줄의 각도, 경사도 이거 가지고 낚시 전체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사용할 때는 제한적으로 사용해 주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용어를 쓸 때 하나하나 제대로 이해를 하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처럼 제각각이면 어느 날 이 낚시가 사라져도 복원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지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이 낚시가 내림일까요? 중층일까요? 일본식일까요? 타이완식일까요? 우리식일까요? 막 섞여 있습니다. 채비는 일본식으로 하고 수심은 타이완식으로 맞추고 이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반대로 채비는 타이완식으로 했는데 떡밥은 일본식으로 써요. 방식이 달라요. 접근 방식이. 대상어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근데 막 뒤섞어서 하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거는 이도저도 아닌 낚시가 돼요. 왜? 서로 간에 충돌이 일어나 버리거든. 자기 안에서 논리적인 모순이 생겨요. 이게 이렇게 하면. 일본 낚시는 우아저리를 굉장히 주의해야 하는데 내림 낚시에서는 그런 개념 신경 안 써요. 일단 집어를 많이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떡밥 똑같은 종류의 떡밥으로 블렌딩을 하더라도 그 떡밥의 특성이 블렌딩에서 서로 달라요. 일본은 안정화를 시켜가면서 하는 거고 내림 낚시에서 경기 낚시하는 하는 방식은 일단 집어부터 시켜가지고 고기 많도록 해놓고 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다르죠. 근데 이거를 막 섞어서 낚시를 해버리니까 뭐 섞어찌개도 아니고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자기 낚시를 자기가 이해도 못하고 설명도 못해요. 왜? 과정을 모르니까. 잡아도 왜 잡았는지를 정확히 모르고 못 잡아도 왜 못 잡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개선도 안 되죠. 어쩌다 맞추면 그것만 하는 거고 안 맞추면 그건 안 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맞춘 것만 고집해요. 상황이 달라져도 그것만 고집해요. 그럼 내 낚시는 이거 맨날 이것만 하죠. 이러면 실증 나죠. 그리고 안 맞으면 거길 안 가요. 네, 이렇게 많이 하죠.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어디 가서 고기가 안 잡히면 이 낚시터가 어떤지 공부를 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대응법들을 찾아서 거기서 잡아낼 생각을 하지 않고 안 되네 여기? 그럼 딴 데 가버려요. 그리고 되는 것만 하니까 늘 그것만 할 줄 알고 다른 상황이 되면 전혀 적응을 못하는 그렇게 되죠. 그러면 낚시 발전이 없습니다. 나도 발전이 없지만 우리나라 낚시도 발전이 없어요.
기복이 심한 낚시가 되죠. 자, 적어도 이 낚시를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면 잘 모르면서 내림낚시라고 이름 붙이지 마시고 또 목줄의 그 상태만을 가지고 정의하는 슬로프 낚시라는 표현을 이 낚시의 전체인 것처럼 얘기하지 마시고 떡붕어 낚시, 속꽃줄이 혹은 두바늘 바닥 낚시 혹은 밸런스 속꽃줄이 밸런스 바닥 낚시 이 정도로 이 설명으로 대체가 되잖아요. 네. 이 정도 설명하시면 돼요. 내림 낚시는 아니고요. 네, 이거는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이왕 공부를 할 거면 용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네, 바르게 잘 사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할수록 이 낚시는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실증나지 않고 다음에는 여러가지 낚시 기법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한번 공부 잘 해보시고 추울 때 밖에 또 낚시 못 가시면 이런 영상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복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 기회가 되면 두바늘 바닥 낚시의 기본적인 사항을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